5, 6학년에 사회나 과학 등에서 성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카이쌤 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머릿속 섬을 크게 넓히는 독서법으로 시리즈 소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 후속편으로 무너지지 않는 성적을 위한 독서법이자 머릿속 섬을 키우는 독서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추후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영상이 그 이해를 도와서요. 그것 때문에도 이번 영상을 좀 앞당겨 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 구성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적을 위한 머릿속 섬을 키우는 독서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아이가 읽고 싶게 만드는 방법과 두 종류 책도 추천해드려요. 시리즈 책 역시 추천해드리고요. 네 번째로 머릿속 섬을 키우고 넓히면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 효과를 알면 독서에 대한 믿음이 커져 실행력이 좋아질 겁니다.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시기도 쉬우실 거고요. 그러니 4번 놓치지 마세요. 공부머리 독서법에서 말한 머릿속집을 짓는 훈련을 위한 책으로 저는 시리즈 소설을 추천해 드렸죠. 시리즈 소설은 등장인물과 사건 등이 많다 보니 집을 크게 짓는 훈련을 해 머릿속 섬을 크게 넓힐 수 있다고 했어요. 머릿속 섬을 넓혔으니 이제 위로 쌓아 올리며 키우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그 방법은 바로 지식도서 읽기인데요. 지식도서로 머릿속 섬을 견고하게 쌓아 올릴게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량이 많아지고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죠. 그러다 보니 5, 6학년에 사회나 과학 등에서 성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학습량과 난이도 있는 이해의 공격에서 최대한 무너지지 않게 지식도서가 안정장치가 되어줄 수 있어요. 공부머리 독서법에 있는 한 대목을 말씀드릴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 대부분은 정보만 있을 뿐 원인이 부실합니다. 교과서는 온전한 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지식 가이드북 혹은 카탈로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고학년 때 아이가 과학과 사회, 수학 등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교과서도 한 몫을 하겠네요. 아이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기에는 원인이 부실하다 보니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해가 잘 되지 않다 보니 암기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인 거죠. 제 아이는 4학년까지 선행을 하지 않았지만 5학년 때부터는 달리기 시작해 중학교 1학년인 지금 고등수학과 과학을 하고 있어요. 과학고 입학을 원하거든요. 제 애가 5학년 때부터 달릴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지식도서라고 생각해요. 사실 교과 선행은 4학년까지 현행보다는 아주 조금 빠르게 했지만 독서는 선행을 쭉쭉 했어요. 그래서 6학년 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같은 책을 읽었어요. 아이가 6학년이 되었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라면 성인용 책을 읽게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지식도서 단계를 올리며 진행하셔도 좋을 겁니다. 학습을 꽉 잡는 독서교육 영상에서 선행 독서에 대해 말씀드렸죠. 방학 때 다음 학기에 학습할 내용이 담긴 책을 찾아서 읽기도 했지만 평소에도 꾸준히 책을 읽어 교과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쌓았어요. 가이드라인 같은 교과서를 책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이해하게 했죠. 당연히 문제집에 도움도 받고요. 아이가 지식도서를 막상 읽으면 재미있어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아이를 읽게 만드는 게 쉽진 않죠. 제가 독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아이한테 효과가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이가 지식도서를 읽은 게 있다면 그걸 기회로 꼭 삼으세요. 제대로 읽었는지 판단하는 느낌이 절대 들지 않게 하면서 아이가 기쁘게 설명하고 싶게 만드세요. 제가 했던 방법은 만약 블랙홀에 관한 책을 아이가 읽었다면 오! 행복이가 블랙홀에 대한 책을 다 읽었구나. 엄마가 블랙홀에 관심이 있는데 행복이가 책에서 읽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엄마한테 가르쳐 줄래?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를 가르친다는 생각에 선생님이 된 것 마냥 재미있게 생각하며 말할 거예요. 아이가 설명을 하고 나면 와, 행복이가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재밌다. 알았던 내용도 행복이가 설명을 해주니까 새롭고 재미있었어. 다음에도 다른 것 읽으면 엄마 가르쳐줘. 부탁해.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을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찰나에 이 내용 궁금한데 저번처럼 엄마 가르쳐주면 좋겠다. 혹시 읽는다면 알려줘. 부탁해. 라고 말하면 아이가 읽을 확률이 확실히 커져요. 제가 애 키우면서 그래도 전날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아이가 하고 싶은 의욕을 끌어내는 말을 하려고 애썼어요. 두 번째로 아이가 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흥미로워했던 키워드를 메모장에 잘 적어 놓으세요. 만약 아이가 날씨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지진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진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저희 집은 몇 년 동안 아이가 책 얘기를 할 때 흥미로워했던 키워드를 적어 놓고 관련된 책을 빌려다 줬어요. 제 애가 6학년 때 코스모스를 읽은 게 갑자기 초등용 책에서 성인용 책으로 점프한 게 아니에요. 점프가 가능할 정도로 제 애는 비상한 머리를 가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 단계별로 책의 수준을 높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좋아하는 키워드가 들어간 책이지만 점차 단계를 높여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단계와 주제를 확장한 확장 독서를 시켜주세요. 세 번째는 전 평소에 궁금하다는 말을 일부러 종종 하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재미있다는 말을 강조해서 했어요. 그리고 궁금해서 지식책에서 찾아보는 액션을 애 앞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따라하더라고요. 부모가 역할 모델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아이가 지식도서를 읽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게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없어 보이는 책으로 들이밀면 읽기 싫어하겠죠. 그래서 책 두 종류를 추천할게요. 이 중 첫 번째 책은 읽어주기 좋은 책입니다. 첫 번째는 그림책을 활용하세요. 그림책은 이야기 그림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들레는 민들레, 수달이 오던 날, 그랜드 캐니언 같은 논픽션 그림책도 있어요. 그림책은 글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그림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신 예술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작품이잖아요. 두 요소가 모두 빼어나고 글이 함축적이라 내용이 길지 않고 그림이 있어 덜 지루해서요. 지식도서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에게도 읽기 진입 장벽이 낮은 책이에요. 두 번째는 학습 만화를 활용하세요. 전 학습 만화를 잘 활용했는데요. 좋아하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학습 만화만 읽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권수 제한을 두고 읽게 한다면 실보다는 득이 클 겁니다. 학습 만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아이가 읽기 싫어하는 주제라도 만화니까 읽을 확률이 커져 다양한 주제를 접하게 하기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림책과 학습 만화를 읽고 끝내면 안 되겠죠. 이 책들을 읽으며 아이가 흥미가 생긴 키워드를 메모해 놓고 아이가 읽고 나면 가르쳐 달라고 한 뒤 호들갑을 떨며 좋아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찾아낸 키워드가 들어간 책을 찾지만 단계도 높여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 애가 좋아하고 효과를 봤던 시리즈 책으로 추천할게요. 우선 학습 만화로는 제 애는 Y 전 시리즈와 브리테니커 만화백과를 완독했어요. 이 중 Y 시리즈도 좋아했지만 브리테니커 만화백과를 특히 좋아했어요. 시리즈 물론은 선생님도 놀란 과학 뒤집기와 수학 뒤집기를 읽었는데요. 이 중에서 과학과 수학 시리즈의 심화편은 전부 다 읽었어요. 뒤집기 책도 다 읽었다면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나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책을 읽으면 좋을 겁니다. 이 중에 제 애는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는 많이 읽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책을 읽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학습 만화 다음에 뒤집기, 뒤집기 뒤에는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나 수학 이야기 순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시리즈가 있어요. 디어 피플 시리즈인데요. 책 읽기 싫어하는 여자아이한테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 책 표지와 내용을 살펴볼게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예쁘게 만들었죠. 딱 소장각인 갖고 싶은 책이에요. 게다가 글밥도 적기 때문에 책 읽기 싫어하는 여자아이라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추천 연령은 초등 4학년까지지만 책이 예뻐서요. 고학년도 본다고 할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리 퀴리, 넬슨 만델라 등의 인물에 관한 책인데요. 아시죠? 아이가 읽다가 흥미로워하는 키워드를 찾아 다른 지식책으로 추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리 퀴리 편을 읽었다면 라듐 같은 원소에 대한 책을 추천하면 됩니다.
머릿속 섬을 넓히는 소설책과 머릿속 섬을 키우는 지식 도서의 효과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두 가지 효과를 말씀드렸죠. 그것도 간단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다른 과목을 학습할 때 시리즈 소설로 크게 개념을 만드는 능력을 사용해요. 크고 넓게 지식들을 연결해 머릿속에 큰 생각 그물을 만들죠. 두 번째로 연결고리가 많아져서 지식 보유력이 좋고 지식 유지의 힘도 커요. 그래서 예전에 읽은 내용을 잘 기억해요. 즉, 지식을 걸리게 해 머릿속에 유지시키는 지식 갈고리가 많은 거죠. 세 번째로 독서로 인해 큰 개념화를 한다는 건 부분적 사고가 아닌 통합적 사고 능력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해서요. 학습을 잘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지식을 넓고 큰 묶음 속에서 바라보니까요. 더 깊은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정보 배치 능력이 좋아져요. 시리즈 소설책이나 지식 도서를 읽으면 많은 양의 정보를 정리해 처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키워진 능력은 학습에도 적용이 돼서요. 정보의 배치 능력이 좋아집니다. 즉, 아예 머릿속 지식 카테고리에 알맞은 위치를 찾아 지식을 잘 넣어요. 다섯 번째로 독서를 통해 크고 넓은 섬을 만들고 쌓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정리와 이해, 암기의 과정도 단축이 되어져요. 단단한 머릿속 섬에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 정리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이 줄어듭니다. 결국 학습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지식 도서를 통해 얻은 지식들은 학습 전반의 이해를 도와요. 문해력은 글을 이해할 능력도 되지만 이해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지식 역시 문해력이죠. 문해력이 좋아지니 학습 능력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이가 읽고 싶게 만드는 말하기와 좋아하는 키워드 메모하기, 역할 모델하기, 그림책과 학습 만화 활용하기 등으로 아이가 지식도서 읽기에 성공하고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문해력이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아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